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군무를 뽐내는 아이돌,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그럴듯한 캐릭터로 살아 숨쉬는 배우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가공된 이미지일 뿐, 그들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종종 리얼리티나 토크쇼에 출연해 진짜 나를 보여주겠다고 나서곤 하죠. 물론 예능이 기본적으로 대본 위에 돌아가는 판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대중에게 호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연스러움이 지나쳐서 민낯이 아닌 민폐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솔직함을 넘어서 무례함으로 흐르고 결국 인성 논란까지 자초하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죠. 오늘은 예능에서 본색을 드러내다 못해 주변까지 싸늘하게 만들고 시청자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논란의 연예인 TOP10을 꼽아보겠습니다. 10위는 바로 배우 이주연입니다. 2019년 3월 한동안 예능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이주연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한 멤버는 MC진과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현이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방송 복귀 자리에서 이주연은 반가움보다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동료 배우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예능이라기보다 독설 무대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방송 시작 전 스스로 겁이 많다며 말을 많이 걸지 말라는 뜬금없는 주문으로 MC들을 당황하게 만들더니 옆자리 송재림이 이야기를 하자 재미없다, 건조하다라는 평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능적 센스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까운 태도였죠. 게다가 당시 라디오스타의 MC 윤종신은 이주연이 소속된 미스틱 스토리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주연은 편안함을 넘어선 여기가 사석인가 싶을 정도로 건방진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배우 곽동현이 가장 길었던 연애가 90일이라고 고백하자 비웃음을 지었고 스스로를 4차원이라 소개하며 맥락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술 이야기를 꺼내며 원래 술을 못했는데 최근 1년 동안 거의 매일 마셨다고 고백해 혼술에 이어 음주가무까지 즐긴다고 떠벌렸죠. 이쯤 되자 시청자들 사이에선 혹시 술 먹고 방송에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방송 이후 라디오스타 측이 공개한 짤 영상은 댓글창이 비난으로 폭발했고 MBC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영상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주연은 태도 논란과 인성 논란의 직격탄을 맞으며 대중의 거센 질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9위는 예원입니다. 예원은 2011년 주얼리 사기로 데뷔했습니다.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이 빠져나가자 새 얼굴로 합류했지만 그룹 활동에서 눈에 띄는 활약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예능에서는 달랐습니다. KBS 청춘 불페이,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금씩 얼굴을 알리더니 2015년에는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헨리와 가상 부부로 출연하며 반짝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보다는 예능인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던 그녀. 문제의 사건은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터졌습니다.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서 이재훈을 찾아가 생활을 배우는 콘셉트였는데 이 촬영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초기 여론은 이태임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이태임이 예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쏟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영상이 공개되며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상 속 예원은 선배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발성 멘트를 날렸고 반말과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보였던 그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시청자들은 우결 게시판에 하차 요구를 쏟아냈지만 제작진은 묵묵부답. 예원은 2달이나 더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뒤늦게 잡힐 편지로 사과했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은 식을 줄 몰랐고 결국 방송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하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8개월간 공백기를 가진 뒤 SNL 코리아 시즌7에 합류하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의 조연으로 얼굴을 비췄지만 예전의 주목도나 전성기를 되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예원의 커리어는 주얼리 출신 아이돌보다는 이태임과의 욕설 사건 주인공으로 더 강하게 각인돼 버린 셈입니다. 8위는 가수 바로입니다. 비레이사 멤버로 활동하던 당시 순한 인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하지만 착해 보인다는 첫인상과 달리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2016년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탁재훈과 함께 출연했던 바로 프로그램은 게스트의 냉장고를 직접 가져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콘셉트였는데 바로는 시작부터 뭐든 잘 먹는다라고 말해놓고는 셰프들이 내놓는 재료마다 싫다, 못 먹겠다를 연발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빵 반죽에 요거트를 넣자 요거트 싫다라고 하고 홍석천이 동남아 요리를 만들자 동남아 음식 말고 LA 흑인들이 먹는 걸 먹고 싶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셰프들과 MC들이 어이없어 할 만도 했죠. 이후에도 셰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태클을 걸며 반박했고 결국 그의 태도는 컨셉인지 무개념인지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 함께 출연한 탁재훈마저 어린 사람이 참 까다롭네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요리를 맛보며 대선배 탁재훈을 대놓고 놀리기 시작했고 결국 탁재훈은 지금 나 놀려? 라며 굳은 표정을 짓게 만들었죠. 심지어 음식을 먹은 뒤에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라는 말로 정성껏 요리를 만든 셰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며 끝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방송 직후 바로는 예상대로 거센 비난에 휩싸였죠. 혹시 방송용 컨셉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2018년 또다시 스스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에서 팬클럽 이름을 두고 차라리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라는 발언을 한 것.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최악의 실언이었습니다. 결국 논란만 키운 채 군 입대를 택했고 현재는 오는 2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과는 전혀 다른 본색 덕분에 착한 얼굴에 불량한 태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7위는 아이린입니다. 얼굴만 보면 천상계 여신이지만 성격만큼은 천상계와 정반대라는 아이린. 15년차 에디터의 폭로글로 드러난 갑질은 결국 얼굴값조차 못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철저히 밟히고 당하는 의뢰 자리에서 모욕을 경험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 가관이었죠. 겉으론 하하호호 웃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은 전혀 사회화되지 못한 철부지 어른아이. 가까운 사람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는 넘쳐흐르고 그 결핍을 감추지도 못한 채 바보스럽게 드러내며 처음 본 사람에게도 자신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아나무인. 피해자는 그 질색하는 표정과 요동치는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린은 의자에 떡하니 앉아 휴대폰을 손가락에 끼운 채 삿대질하며 쏟아낸 막말 퍼레이드.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피해자는 눈물이 터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간 대 인간으로 사과를 원했지만 결국 사라져버렸다며 폭로의 이유를 밝혔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복수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시태그엔 사이코, 몬스터 같은 레드벨벳 노래 제목이 달려 있었고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그 갑질 연예인이 아이린임을 특정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아이린은 급히 사과문을 올리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스태프와 친한 척하는 예능까지 찍었지만 대중은 쇼한다라며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수많은 짤에서 드러난 싸늘한 표정과 날카로운 태도까지 다시 회자되며 역시 성격은 못 숨긴다는 비아냥만 더해졌죠. 천상계 비주얼로 데뷔했지만 인성만큼은 끝내 지상계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6위는 서인영입니다. 예능계의 대표 기싸움 센 언니 하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바로 서인영이죠. 인성 논란은 그림자처럼 늘 뒤따랐지만 신기하게도 방송 활동은 끈질기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가 지나친 갑질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2017년 예능 최고의 사랑에서 과거 우리 결혼했어요. 파트너였던 크라운제이와 다시 합을 맞췄지만 방송 시작 2달 만에 돌연 하차 선언. 제작진과 불화설, 크라운제이 때문이라는 루머가 돌자 제작진이 결국 참다 못해 폭로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건 인간적으로 못 참겠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건 충격적인 영상. 바로 인포머스 서인영 대폭발 영상입니다. 야, 빨리 안 나와. 시옷 비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뿐일까요? 촬영 당일 출입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이 집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만들고
두바이행 비행기는 비즈니스 말고 퍼스트로 바꿔달라. 호텔도 무조건 최고급으로 바꿔달라. 심지어는 이미 짜여있던 스케줄까지 자기 입맛대로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제작비로는 감당하기도 힘든 요구였고 크라운제이와 같은 호텔에 묵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겹치자 스태프들과의 갈등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촬영 일정 전체가 흔들리는 폐해까지 끼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인영은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뒤늦게 과거를 반성한다는 듯 슬그머니 예능에 복귀, 결혼 후엔 다시 방송가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 머릿속엔 여전히 대폭발 영상의 그 욕설이 생생합니다. 제발 이번엔 무서워서라도 인성질은 접어두길 바랄 뿐입니다. 5위는 문채원입니다. 처음 불거진 논란은 다름 아닌 입냄새였습니다. 그건 개인 위생 문제일 뿐이지 왜 논란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키스신을 앞둔 배우라면 보통 양치나 최소한 가글 정도는 매너로 챙기는 게 기본인데 문채원은 오히려 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덕분에 상대 남배우들이 질색팔색하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일화가 퍼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까요? 본격적인 갑질 논란은 그 뒤로 터집니다. 사극 촬영 중 모기 때문에 힘들다며 불평을 늘어놓던 문채원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갑자기 안에 추리닝을 입겠다며 촬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덕분에 스태프들은 무려 30분 동안 피 속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죠. 이 사건은 결국 대선배 이순재의 입에서도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작 발표회에서 이순재는 배우가 고의로 지각하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 주인공은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밝고 유쾌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상 문채원을 겨냥한 일침이었다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무례한 태도는 예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에서 연속으로 져서 물총을 맞자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그만하라는 반응을 보였고 MC들의 질문에도 무성의하게 응했습니다. 여기에 기자의 폭로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번졌습니다. 문채원이 과거 티아라 화영에게 배우 대접받으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선제압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미 있던 갑질 이미지에 결정타를 날린 셈입니다. 게다가 광고 촬영 당시에는 지갑을 두고 왔다며 광고주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황당한 일화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들이 쌓여 3년 만에 소속사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문제적 인물 정준영과 절친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다. 4위는 김영희입니다. 개그우먼 중에서도 비호감 원탑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김영희입니다. 그녀는 동료 개그우먼들에게조차 손절을 당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행각을 벌였는데요. 과거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쏟아냈지만 방송에서도 여지없이 본인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인간의 조건 출연 당시 신인이던 걸스데이 해리에게 리허설 길게 하지 말라는 무례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강간을 희화화하는 발언, 학폭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등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경솔한 언행은 보는 이들의 고개를 절로 젓게 만들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애의 전당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직접 밝힌 일화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고 뻔뻔하게 자랑하듯 말하며 공중도덕 따윈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비호감을 넘어서 불쾌감 아이콘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을 재테크 수단이라 당당하게 말하는가 하면 방송에서는 후배가 실수하면 그 선배를 혼내면 된다며 후배 괴롭히는 법을 공개적으로 떠벌렸습니다. 이쯤 되면 비호감 캐릭터를 일부러 컨셉으로 잡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배 개그우먼들은 그녀를 감싸며 셀럽5 활동까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김영희의 모습은 그 활동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유를 묻는 대중에게 멤버들은 졸업제도라는 말로 에둘러 감쌌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희의 결혼식에서 셀럽5 멤버 전원이 불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망언과 태도,
그리고 인성 문제를 감안했을 때 그녀가 손절당한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최근 그녀는 방송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데 김영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눈물 연기일 뿐일까요? 3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여배우를 꼽으라면 전반기는 최진실, 후반기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당시 김희선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 90년대 대중문화를 주도한 아이콘으로 불렸죠. 타고난 외모와 신세대 대표 이미지를 등에 업은 그녀는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 대박을 터뜨렸고 광고까지 줄줄이 히트시키며 오래도록 톱스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인정했듯 젊은 시절 김희선은 무례하기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은 이미 업계에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다가 강부자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사건은 지금도 레전드 썰로 회자됩니다. 술을 좋아했던 그녀는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술을 토하고 마시고 또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겠다며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김희선은 선배에게도 반말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훗날 김민종이 방송에서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 장면은 이미 연예계 흑역사로 남아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김희선의 무례한 태도보다는 김민종의 폭력만 부각되면서 인성 논란이 묻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 때문에 구설에 올랐던 김희선.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소탈하고 털털하다고 평가합니다. 정말 그녀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대중이 단지 무례를 솔직함으로 포장해주고 있는 걸까요? 2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의 시작은 1996년 가수 김연철의 5집 타이틀곡 일생을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한 해 뒤에는 이승환의 애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하이틴스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은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남긴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건방진 신인도 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건방짐 덕분에 배역을 따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로 얼굴을 알리던 김연주가 전국구 스타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는 광고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멘트, 국물이 끝내줘요. 한 줄 멘트로 전 국민이 김연주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된 탓이었을까요? 한 드라마에 출연했을 당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본 나 중심으로 고칠 수는 없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당시 현장에서의 평판은 끔찍했습니다. 싸가지 없기로 김연주를 능가할 배우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매니저조차 결국 폭발하며 내가 그만두든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라고 고함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연주는 자신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김연주는 김희선처럼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철이 든 케이스입니다. 유방암 극복 캠페인에서는 세미누드 화보 촬영에 나서기도 했고 해외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면서 선행 여배우의 이미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때 국물이 끝내주는 스타에서 태도 논란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김연주. 지금의 미담이 과거의 오만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까요? 1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고현정.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다가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 타이틀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따라붙는 단어는 늘 인성 논란이었죠.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후배 최윤영이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곧바로 아이들한테 배울 건 없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 애들한테 뭘 배운다는 건지라며 면전에서 받아쳤습니다. 후배 배우를 난처하게 만든 이 발언은 그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건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리턴 촬영 현장에서는 PD와의 충돌 끝에 고성이 오갔고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인성 논란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2010년 대물 촬영 당시에는 PD가 대사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이 그냥 자기 밴으로 가버렸고 이를 말리던 CP가 차에 매달린 채 수미터나 끌려갔다는 황당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본인 이름을 내건 토크쇼고 쇼에서 제작진과 부딪혀 작가와 PD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휴대용 잿더리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2009년 선덕여왕 촬영 당시에는 모기 방역과 세트장 청소까지 요구해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 요구 들어주느라 스태프들이 더 바빴다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동국대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연기 지도를 위해 연출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마다 10번 가까이 담배를 피우고 학부모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이하게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2005년 봄날 촬영 때 스태프 전원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챙겨줬고 2007년 히트 촬영 현장에서도 밤참과 외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때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걸 고르라며 전부 계산해 주었다는 통 큰 일화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함께한 제작진들은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독설과 막말, 흡연 논란으로 점철된 고현정과 스태프들에게 퍼주는 통 큰 언니 고현정. 과연 진짜 얼굴은 어느 쪽일까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일까? 아니면 거칠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배우일까?